지난 금요일에 발생한 성남 판교의 환풍구 붕괴 사고. 걸그룹의 공연을 보려고 환풍구에 올라갔다가 20m 아래로 추락을 한 거죠. 참으로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말합니다. 환풍구가 올라가는 곳이냐? 왜 거기를 올라갔다가 변을 당하느냐? 그런데요,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만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에 무방비로 놓여져 있는 환풍구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 곳곳에 나지막하게 놓여있는 그곳이 그렇게 위험한 곳인 줄 몰랐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바람이 슝슝 나오는 곳을 그냥 재미삼아 걸어본 경험도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번 사고 역시 예견됐던 비극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짚고 넘어가 보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그 위험한 환풍구를 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냐 이런 비난하시는 분들 더러 계시는데 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20m나 뚫려 있는 곳인 줄 저는 몰랐거든요. 환풍구라는 곳이. 이 환풍구는 꿀뚝입니다. 땅속에 들어있는 꿀뚝이에요. 꿀뚝. 10m, 20m 뭐 깊은 데는 한 40m 되는 깊이도 있습니다. 40m씩이나. 그거는 지하주차장이 예. 그렇게 깊게 뚫려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 지하주차장은 아니고 다른 이제 특수한 시설인데 이게 땅 속에 있으니까 예. 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높이 깊이로 예. 그렇게 뚫어서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래 기능이 공기를 빼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건지를 몰랐냐 하면요. 그냥 우리 보이거든요. 주변 도처에 나지막한 환풍구들이 깔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지하철 그 환풍구만 해도 서울 시내 2,240여 개가 있거든요. 예. 지하철 환풍구. 근데 지하철 환풍구는 지하주차장 환풍구하고 달리 예. 이게 기존 도로 밑에다가 지하철을 만들다 보니까 꾸불꾸불하게 해가지고 겨우 힘들게 최선의 여건을 맞춰서 이제 환풍구를 만들다 보니까 예. 추락을 해도 그렇게 20m씩 깊이까지는 추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중간에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예. 그게 이런 건축물 지하실의 주차장은 이렇게 직선으로 한 10m, 20m 주차장 깊이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환풍 효과가 가장 좋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깊이 있게. 그리고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깊이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죠. 가늠할 수가 전혀 없죠. 예, 전혀 모릅니다. 특히 이번 판교 환풍구를 보면 화단과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예,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예, 왜냐하면 이 보도에서부터 최소한도 2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단을 설치하고 그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화단을 따라 그렇죠. 걷다가 그냥 재미삼아서 예. 환풍구 올라가서 걸어본 경험들, 바람이 슝슝 나오니까 그게 또 재밌어서 걸어본 경험들이 특히 아이 때는 다 있거든요. 다 있죠. 그런데 있죠. 이제 문제는요.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이 환풍구에서 나오는 공기는 최악의 공기입니다. 숨을 쉬기에는 왜냐하면 자동차 배기가스가 바로 내 입으로 들어오거든요. 내 코로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최악의 공기질이기 때문에 이번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공기도 나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상당히 이게 참 우리가 주의해야 할 시설인데 환풍구가.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정 이렇게 위험한 곳임을 알릴 만한 규정이 없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행하게 돼요. 저희들이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노면에서부터 한 5m 이상까지 높여가지고 배출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5m면은 사람 키가 전혀 닿을 수 없을 정도 높이까지 올려라. 없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배출이 되면 그 공기는 바로 하늘로 날아가면서 확산이 돼버리는데 특히 도로 가해 같으면 밑으로 차가 다니면은 확산 효과가 더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5m 정도 높여가지고 이제 시설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설을 하면 잘못하면 도시의 흉물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은. 그래서 이걸 잘 조경을 해서 도시의 조형물로 만들자. 이제 돈이 더 드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뭔가요? 그게 뭐냐면 도시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 가까이 있는 가게들이 앞이 가려버립니다. 시야가 가려버리니까. 시야가 가리니까 이제 이 상업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기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안은 이 조형물에다가 그
그 가게에 간판을 달아준다든지 아하. 광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도록 예쁘게요. 예. 그렇게 하면 또 서로 윈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어디 한 군데서만 시작을 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예. 기대하기를 이번에 국가안전처가 생긴다고 하니까 예. 돈이 들더라도 높이까지 올리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사항입니다. 예. 높게 만들면 가장 안전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만 시야를 가리는 문제, 돈이 드는 문제 예. 때문에 때문에 결국 지금은 그저 1m 이상으로 해라라고 권장하는 정도의 규정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 위에 펜스도 1m 해놓고 그 위에 펜스도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죠. 그건 역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사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졌지만 결국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거 문제가 건물주는 책임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건물주는 현행법으로는. 규정이 없으니까요. 권장사항일 뿐이니까요. 예, 그렇죠. 아하, 예.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예, 그런 위험한 장소가 있었다면은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시켜서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당연히죠. 지금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라는 것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사전에 소방관들이 가서 점검을 했다고 하거든요. 환풍구 앞에다가 무대를 설치함으로써 환풍구가 무대 뒤쪽에 놓이도록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었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이제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무대에서 좌측으로 놓이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높은데 편하게 앉아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럼 소방관들이 점검을 나왔을 때는 무대가 설치되기 전이었을까요? 서류로 전이었죠. 기획도 전이었죠. 예, 그림만 보고선 뭐 괜찮겠구나 하고 넘어간 거군요. 예,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그 공연의 안전요원에 관한 부분도 어떤 특정한 규정, 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실내 공연장 같은데 또는 특정한 3,00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운동장이나 이런 데는 안전요원이 전문가가 있고 그 전문가가 또 소집해가지고 그 이제 일식으로 교육하는 안전지 2차 전문가들이 또 있죠. 그런데 3,000명 이상인 경우만. 예, 그런데 그 3,000명이라는 숫자도 이제 문제가 3,001명은 규정을 따라야 되고 2,999명은 안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0명이 모이든지 300명이 모이든지 그런 곳에는 상황에 따라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경찰이나 소방당국에서 점검하고 주최 측에서 그걸 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그래서 더 안타까운 이번 사고. 또 이렇게 관계자 몇 명 처벌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요. 이번 참에 규정의 정비까지 반드시 이뤄내야겠습니다. 이 안전처가 빨리 확립이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은 많이 벌어지고 주무기관이 아직도 희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연속이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교수 만났습니다.